선생님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15번을 이 시간에 찍기 시작하는데 하다가 선생님이 약간 좀 이상하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본 사람은 알려줘요. 너무 늦은 시간에 찍어가지고 좀 그렇게 불안하네. 자, 15번 갈게요.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정지 가에 대한 자료인데 가를 결정하는 세 개의 유전자는 각각의 대립유전자 A, B, D를 가지고 A는 5번, D는 9번 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이미 알려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알려주지 않은 게 누구냐면 B의 위치를 안 알려줬어요. 그럼 얘는 A랑 D랑 다 독립일 수도 있고 A 또는 D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동그라미는 다인자 유전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 이 가의 유전자형도 공개를 해줬네. 자, 라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영어 세대 기억까지라고 줬습니다. 자, 표는 가족 구성원 중에 자녀 1, 2, 3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를 줬는데 1, 2, 3이 가에 대한 표현형이 서로 다르대요. 즉 얘네가 가지는 대문자의 수가 서로 다르다는 거네. 글씨도 이상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립유전자 라지를 모두 갖고 있대요. 자, 이게 어디다 써먹어야 되나봐. 그치?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의 합은 9보다 작고요.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일단 밑에 지금 정보가 많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자,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의 합이 9보다 작은데요. 니은이 디귿보다 큰데 얘들아, 자, 라지를 일단 자녀 2랑 3도 다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럼 최소한 대문자의 수는 니은이랑 디귿 다 1 이상 돼야 되겠다. 라지가 대문자니까. 그쵸? 근데 니은이 디귿보다 커야 되니까 디귿은 1보다 크거나 같고 니은은 이것보다도 더 커야 되는 상황이야. 됐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이 조건을 잊지 말고 계속 써먹어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해설이 조금 이렇게 점핑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일단은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요약한 것만 들어도 되는 친구들은 좀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A라는 유전자 있지? 이 A라는 유전자랑 그 다음에 B라는 유전자랑 D라는 유전자가 모두 독립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독립이란 의미는 같은 염색체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 A는 5번, 그 다음에 D는 9번, 그 다음에 B는 또 뭐 12번 이렇게 다르게 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네로부터 만들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의 수를 생각해보면 자, 생식세포에 담을 수 있는 대문자 수를 생각해보면 되겠지? 자, 이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둘 중에 하나 뽑아서 생식세포에 넣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라지를 뽑으면 대문자 3개 들어있는 생식세포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지, 스몰을 뽑으면 대문자 2개짜리 그 다음에 라지, 스몰 하면 대문자 1개짜리 그 다음에 다 스몰을 뽑으면 대문자 0개짜리 만들 수 있죠. 자, 유전자형이 똑같으니까 아빠한테든 엄마한테든 동일한 종류의 생식세포가 나올 거고, 자, 생식세포끼리 수정을 해서 자손에게 이제 전달해서 수정란이 되는데, 이 자손이 가지는 표현형은 결국에는 대문자의 수로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러면 표현형의 수 생각해보면, 자, 대문자 6개 가지네, 5개 가지네, 4개, 3개, 2개, 1개, 0개짜리. 즉, 대문자를 0개부터 6개까지 가진 총 7가지의 표현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문제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가의 표현형이 최대 기역까지라고 했잖아. 만약에 얘네가 다 독립이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기역이 7이 됩니다. 자, 기역이 7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 아까 우리 세운 식을 한번 볼게요. 얘가 7이야. 그러면 니은이랑 디귿 어떻게 돼야 돼? 자, 이게 뭐 디귿이 더 작다 그랬으니까 0, 1 이렇게 되면 되나? 안 돼. 왜냐면 디귿이 1 이상이야. 그러면 아무리 디귿이 작아도 1이고 니은은 이것보다 커야 되니까 2개. 개수가 소수점은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기역은 지금 문제 7이라며. 그럼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10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모두 다 독립으로 있으면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요.
돼. 그래서 모두 다 독립이라는 걸 배제하고 그러면 B라는 유전자는 A나 D와 같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A랑 B가 연관돼 있든 B랑 D가 연관돼 있든 상관이 없는 게 다인자는 대문자의 개수만 중요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얘네가 상인 연관되어 있는 건지 상반 연관되어 있는 건지 이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 나중에 A, B, D 가지고 유전자형 써서 그 표현형 쓰는 거 아니잖아. 그치? 대문자 수만 숫자로 표현을 할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자, 대소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 대문자, 소문자란 뜻이야. 자, 라지 A랑 라지 D가 뭐 위아래 중에 어떤 건지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근데 B가 둘 중에 어느 한쪽에 같이 있는데 이 B라는 유전자가 원래 있던 유전자에 상인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상인이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있는 거고 상반은 대문자랑 소문자랑 요렇게 같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관돼 있을 수도 있지 않아? 그치? 이럴 때 생식세포,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대문자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상인 연관되어 있는 세포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생식세포의 종류는 자, 요렇게 나누죠. 이 둘 중에 하나 뽑아서 생식세포에 넣는데 여기서는 대문자, 이쪽에서는 대문자 하나 이렇게 뽑으면 총 대문자 3개 들어있는 생식세포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랑 뽑으면 대문자 2개 들어있는 생식세포 그 다음에 얘랑 뽑으면 대문자 1개 들어있는 생식세포 그 다음에 얘랑 얘 뽑으면 대문자 0개 들어있는 생식세포 총 생식세포의 종류는 4가지 만들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상반 연관되어 있을 때 마찬가지를 해보면 얘랑 얘 뽑으면 대문자 2개 들어있는 생식세포 얘랑 얘 하면 대문자 1개짜리 그 다음에 얘랑 얘 뽑으면 대문자 2개짜리 1개짜리 총 몇 가지? 2가지 만들어지는구나. 자,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거. 자, 상인이랑 상반이랑 연관되어 있을 때 표현형의 개수를 물어볼 때면 상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상반 연관되어 있는 경우보다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반은 골고루 대문자 1개씩 들어있게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위에서 줄 수 있는 대문자의 최대 개수가 1개야. 최소 개수도 1개고.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하지 않게 나와요. 이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얘를 좀 옮겨놓고. 만약에 자, 엄마랑 아빠가 연관관계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상인 연관, 아빠는 상반 연관일 수도 있지. 자, 일단 얘를 가지고 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지금 표현형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냐면 적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다 독립되어 있는 것보다. 그치? 다 독립되어 있을 때 몇 개가 나왔냐면 7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7개보다는 적게 나와야겠네? 근데 만약에 엄마랑 아빠가 모두 다 상인 연관되어 있다라고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자손의 표현형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자, 위에 엄마 아빠 둘 다 4가지씩 만든다는 얘기지? 자, 아빠, 엄마 모두 다 생식세포에 3개, 2개, 하나, 0개를 담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거 딱 보면 이거 딱 봐도 표현형 7개 나와. 그럼 이제 독립일 때랑 똑같네요. 그러면 생식세포 종류 이렇게 많이 나올 때 7가지 이거 생각 어차피 안 해야겠다. 그치? 그럼 2가지만 생각하면 되네. 부모 중에 누군지 몰라도 한쪽이 상반, 다른 쪽도 상반되어 있거나 아니면 한쪽은 상인 연관, 한쪽은 상반 연관되어 있거나 이 2가지 경우 생각하면 되겠다. 자, 위에 있는 거 이미 적어놨으니까 조합만 하면 되겠다. 그치? 자, 상반 연관되면은 2개 하나, 2개 하나 부모가 담을 수 있고 생식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자손은 대문자 4개 갖는 애, 3개 갖는 애, 2개 갖는 애. 총 표현형의 개수는 3가지 나오네요. 그쵸? 일단은 지금 기억이 아까 니은 디귿이 1, 2라고 가정했을 때 5, 2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후보에 남겨놔야 되겠네. 그 다음에 한쪽이 상인 연관되어 있고 반대쪽이 상반 연관되어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랬을 때는 5, 4, 3, 2, 1. 총 5가지 표현형이 나오네요. 이것도 가능하네. 5개 이하니까.
됐죠? 자, 이렇게 했을 때를 보면 되는데, 자, 옆에 있는 표를 이제 같이 봐야 돼. 자, 지금 1번 만약에 상반, 상관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기억이 3이란 얘기야. 그치? 자, 기억이 3이고 그 다음에 자녀끼리 표현형이 다 다르다며. 즉 가지고 있는 대문자 개수가 다르다며. 근데 자녀 1번이 3개 갖고 있잖아. 그러면 자녀 2번이나 3번이 4랑 2가 돼야 된다는 얘긴데 니은이 더 크다며. 그러면 니은이 4가 되고 디귿이 2가 돼야 돼. 아까 자녀끼리 표현형 다르다고 했어. 대문자 개수. 됐지?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다 합하면 얼마 나와요? 9가 나와요. 근데 우리 뭐래? 충격. 9보다 작다며. 그러면 상반연관 되어 있는 애들끼리 교배를 했다면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냐면 상인연관 되어 있는 애, 상반연관 되어 있는 애. 요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돼. 네? 자, 그러면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억이 5란 얘기지? 표현형의 개수가 5개. 자, 여기 기억이 5가 나오면은 니은이랑 디귿의 합이 얼마 나와야 되냐면 얘네 합이 3이 나와야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중에 3 만들 수 있는 건 니은이 2, 디귿이 1 요렇게 나오면 되네. 됐어요? 와, 그러면 한쪽은 상인 연관되어 있고 한쪽은 상반 연관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여기서 대문자 라지 A를 꼭 갖고 있다라고 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유전자 연관을 찾아달라는 얘기거든. 찾아봅시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은 디귿이 대문자 1개를 가지고 있고요. 니은이 대문자 2개를 갖고 있대. 자, 간단한 디귿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상인 연관되어 있는 부모는 지금 A랑 D는 일단 독립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라지 B, 스몰 b가 지금 위치해야 돼. 유전자형이 부모는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 있어야지 상인 연관 되어 있으면서 0개짜리를 줄 수 있냐 이건 거야. 자, 만약에 상인 연관이 라지 D, 스몰 d랑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어떻게 되어 있을 수도 있냐면 A랑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0개를 물려주려면 그냥 이 소문자 거 상인연관인 사람은 요거 물려주면 되니까 별 의미가 없네. 그치? 어디에 연관되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상반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위치하는지에 따라 라지비가 누구랑 연관되어 있는지가 결정되겠네요. 자, 얘도 한번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자, 누구랑 연관돼 있을까?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상반 연관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자, 이 상반 연관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치? 또는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네요. 자, 그때 이 상반 연관된 사람으로부터는 대문자 하나를 얻어야 되는 누구를 얻어야 되냐면 라지 A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빵개여야 돼. 그럼 만약에 상반 연관이 첫 번째 경우처럼 되어 있으면 라지 A 하나 넣고요. 그치? 그 다음 대문자가 총 1개만 들어있어야 되니까 이쪽에 스몰 d를 뽑으면 되겠다. 그럼 라지 A 하나 들어있는 생식세포 만들어지겠다. 그죠? 근데 얘들아 만약에 이 두 번째 경우처럼 되어 있으면 라지 A 넣었어요. 1개. 그리고 대문자 개수가 총 1개여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버리면 대문자 개수가 총 1개짜리가 되니? 여기 총 1개잖아. 그치? 총 1개짜리가 만들어지지 않네. 최소 2개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는 안 되고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자 여기에 상반이 정해졌으니까 나머지 지우고 한번 쭉 정리해서 써볼게요. 자, 그래서 부모 중에 누군지는 몰라도 한쪽은 열어볼까? 자, 상인. 오, 이쁜데? 자, 상인이랑 상반. 방금 쓴 거 그대로 가볼게요. 자, 반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아까 상반 연관된 사람이랑 상인 연관된 사람이랑 교배한 결과라고 했으니까 자, 반대쪽에는
라지 A랑 라지 B가 연관되게끔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자녀 3의 유전자형 내친구면 찾아볼까? 자, 이 자녀 3 여기도 싹 다 지울게요. 이게 뭐야? 자, 자녀 3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에 따르면 얘네로부터 만들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은 5가지였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니은이 2였고 디귿이 1이어서 합이 9보다 작았거든요. 근데 대문자 A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녀 3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이렇게 돼야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자녀 2는 대문자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까 그린 그 표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상반 연관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생식세포 대문자 2개짜리, 1개짜리 2가지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상인 연관되어 있는 사람으로는 대문자 2개짜리, 아니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빵개짜리 4종류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총 표현형은 5개, 4개, 3개, 2개, 4개,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었고요. 자, 이 2개짜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한쪽에서 대문자 2개 받거나 2개 받고 한쪽에 1개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받아도 이런 식으로 대문자 2개짜리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인 거야? 진짜 자세하게 해본다. 자, 2개 받는 상황 그려보세요. 자, 어떻게 돼야지 2개를 받는 거야? 한쪽에서 2개 받고 한쪽에서 빵개. 자, 빵개 받는 거는 상인 연관에서 준 거니까 상인 연관인 사람으로부터는 이렇게 받은 거야. 그 다음에 상반 연관인 사람으로부터는 지금 2개를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라지, 스몰 b,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지 d 이렇게 받아도 돼. 그치? 또는 어떻게 받아도 돼요? 이거 말고 스몰 a, 라지 b 이렇게 받아도 말이 되네요. 그래도 2개 받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상인 연관인 사람으로부터는 1개 받는 게 위에선 2개밖에 못 주잖아. 라지 A, 라지 B. 그러니까 상인 연관인 사람으로부터는 스몰 a, 스몰 b, 라지 d 이렇게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반 연관되어 있는 사람한테 1개를 받으려면 자, 위에 최소 1개 있으니까 밑에는 무조건 스몰 d를 준 거고 요렇게 해서 2개가 되거나 또는 얘 말고 스몰 a, 라지 b 이렇게 줘가지고 2개가 되거나 됐죠? 이렇게 되면은 경우의 수 총 4가지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유전자형을 이거를 만약에 다 쓴다. 그러면 쓰지 말까? 자, 여기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대문자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4종류가 나오니까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 라지 B와 스몰 b는 9번 염색체에 존재한다. 자,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A랑 같이 있었거든. 그러면 A가 들어있는 이 염색체는 5번 염색체고 D가 들어있는 것은 9번 염색체잖아. 그럼 얘 누구랑 지금 같이 있는 거야? 5번이랑. 그러니까 5번 염색체에 있다라고 해야지. A랑 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가해 유전자형에서 동형접합인 대립유전자 쌍의 수는 자녀 1이 자녀 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유전자형을 가지고 따져줘야 되겠네요.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얘는 대문자가 지금 3개 들어있다라고 했거든. 자, 이 대문자 3개 들어있을 때 대립유전자 쌍의 수가 동형접합인 게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자, 3개 들어있으려면 어떻게 들어있어야 되지? 자, 3개 들어있는 거 아까 그린 거 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한쪽에 2개 받고 한쪽에는 1개 받는 상황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자녀 1번을 해보면 상인 연관으로부터 1개 받았다. 스몰 a, 스몰 b, 라지 d. 그 다음에 상반 연관인 사람으로부터 2개를 받았다. 그러면 라지 a, 스몰 b, 라지 d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얘기했듯이 아무거나 예시를 들어도 자녀 1이 2보다 컸거나 자녀 1이 2보다 작았거나 한 거니까 한 가지 케이스만 예시 들어서 해주면 돼. 자, 스몰 b 동형접합, 라지 d 동형접합이니까 자녀 1은 동형접합이 2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2는 아까 그렸던 걸로 해볼까? 자,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d, 라지 d 이런 식으로 받아서 두 개 되는 경우 있었잖아. 이때 동형접합인 거 스몰 a, 스몰 a 한 개밖에 없네요. 나머지 이형접합이니까 자녀 2는 한 쌍 나옵니다. 자, 따라서 자녀 1이 2고 자녀 2가 1이니까 자녀 1이 2보다 크다 맞네요. 마지막, 이 부모에게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 자, 부모는 대문자 몇 개? 둘 다 3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표 그려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보면 되겠네. 자, 총 8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대문자 3개 갖는 거 2가지 있네요. 그러면 8분의 2 해주면 정답은 4분의 1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길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인자 유전을 생각할 때는 상인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상반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개가 다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유전자가. 또는 다 독립일 수도 있거든. 이 경우의 수를 좀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아마도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인 연관 상반 연관, 그 다음에 독립을 생각했을 때 독립되어 있을 때 자손의 표현형의 개수가 가장 많아요. 자, 그랬을 때 기역, 니은, 디귿의 합이 9보다 작기에는 너무 부족하단 말이야. 표현형이 7가지나 나오니까. 그래서 그 경우 제끼고. 그 다음에 상반 연관되어 있을 때 둘 다, 그 다음 둘 다 상인 연관되어 있을 때, 그리고 한 사람은 상반, 다른 사람은 상인 연관되어 있을 때 이 3가지 경우를 따져보는데 상인 연관되어 있을 때도 사실은 독립으로 되어 있을 때랑 동일하게 7가지 표현형이 나왔기 때문에 제꼈고요. 그 다음에 상반 상인 연관이랑 그 다음에 상반 상관 연관되어 있을 때 이제 표현형의 개수를 따져보면 니은이랑 디귿의 조건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결국에는 상반 상반은 배제하고 상반 상인 연관되어 있다라고 고정을 하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라지 A를 갖고 있어야 되면서 대문자 한 개여야 되니까 이 라지 A라는 유전자와 라지 B라는 유전자 얘네들끼리 사이에 연관관계가 무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